퇴직금 3억 원 받고 나갔는데 2년 만에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연봉 1억 원 받던 현대차 생산직이 지금은 월급 180만 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2026년 로봇 한 대가 260억 달러 투자를 끌어냈고 현대차 주가는 하루아침에 16%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남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53세. 이제 젊은이들은 아예 울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노조들은 로봇을 막아야 한다며 사측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부탁드려요.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차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 지난 5년간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무려 8조 원,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입니다. 파업하고 타협하고 1년 뒤 다시 파업합니다. 그때 다른 임원이 조용히 말했죠. 파업 안 하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봇이요. 로봇은 절대 파업 안 합니다. 그날 이후 현대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1조 원을 쏟아부었고 로봇 연구 개발에만 매년 5천억 원씩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 현대차 부스 앞에 3,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어요. 무대 위로 로봇 한 대가 등장했는데 이름은 아틀라스. 키 175cm에 몸무게 89kg, 완전히 사람과 똑같은 체격입니다. 아틀라스가 무대를 걷더니 갑자기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대의 로봇을 생산하겠습니다. 미국에만 260억 달러, 약 37조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날 현대차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6% 폭등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보고서를 냈는데요. 삼성증권은 로봇 대장주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목표 주가 64만 원을 제시했고요. KB증권은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 회사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40조 원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5년 전 1조 원에 인수했던 회사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한 걸까요?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2억 원입니다. 비싸 보이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연봉이 1억 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요. 로봇은 유지비가 연간 1,600만 원이고 하루 24시간 일합니다. 배터리가 4시간마다 필요한데 스스로 3분 만에 교체하거든요. 1년 생산량으로 비교하면 사람은 36,000개를 만드는데 로봇은 17만 5천 개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5배 차이죠. 부품 하나당 비용을 계산하면 사람은 2,770원이 들고 로봇은 92원밖에 안 들어요. 30배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현대차 울산 공장은 1년에 파업할 확률이 역사적으로 거의 매년이었는데요. 광주 공장의 파업 확률은 0%입니다. 왜냐고요? 공장의 70%가 로봇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회사 입장에서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광주죠.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2024년 이후 나온 신차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광주하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울산에서 만드는 건 딱 한 종류뿐입니다. 이제 울산 공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2020년에 울산 공장 생산직이 3만 5천이었는데 2024년에는 2만 8천 명으로 줄었어요. 겨우 4년 만에 7천 명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강제로 자른 건 아닙니다. 노조가 워낙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 직원들한테 특별 퇴직금을 평균 3억 원씩 쥐어줬죠. 3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받은 분들은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55세의 고등학교만 졸업한 생산직을 어디서 써줄까요? 대부분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못 버티고 문 닫았고 카페 열었다가 6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3억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1년 만에 절반 날아갔고 2년이면 바닥을 봤거든요.
지금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면 현대차 나온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으면서 집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평생 연봉 1억 원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더 안타까운 건 아직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 생산직 2만 8천 명의 평균 나이가 53세예요. 10명 중 7명이 3살 넘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난 5년간 새로 뽑은 직원이 전부 합쳐서 200명, 1년에 겨우 40명 채용한 셈입니다. 예전에는 한 해에 1000명씩 뽑았던 곳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투자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에 투자한 돈이 3조 원인데 같은 기간 아산에는 8조 원을 썼거든요. 거의 3배 차이죠. 세 차종도 전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2020년 신형 그랜저는 전주 공장, 2022년 신형 제네시스는 아산 공장, 2023년 아이오는 체코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울산에는 곧 생산 중단될 낡은 모델들만 남았습니다. 생산량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요.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차가 2022년에는 6만 대였는데 2024년에는 45만 대, 2026년에는 35만 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매년 10%에서 15%씩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반면 아산 공장은 2022년 40만 대에서 2024년 55만 대, 2026년에는 70만 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울산 노조가 자동화 설비 투자를 계속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새 기계가 들어오면 자동화되고 자동화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걸 노조에서 파업까지 하면서 막았거든요. 결국 현대차는 울산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는 직원 2,000명이 1년에 차 100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3만 명이 붙어서 똑같이 100만을 만들어요. 생산성이 무려 15배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조업에서 더 이상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아산 공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가보면 로봇이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은 100%, 도색은 90%, 조립의 70%를 로봇이 담당해요. 사람은 그냥 로봇 잘 돌아가는지 관리만 할 뿐이거든요. 아산 공장에서는 직원 한 명이 평균 5대의 로봇을 관리하는데 울산은 고작 1대입니다. 이 5배 차이가 결국 생산성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생산직들은 실제로 얼마를 벌까요? 2024년 기준으로 기본급 포함한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이 3,800만 원이니까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 전체 소득 상위 5%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상위 5% 소득을 올렸으니 킹산직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은 2천만 원 수준이고요. 독일 폭스바겐은 7,200만 원, 일본 도요타는 6,800만 원을 받습니다. 한국 현대차 생산직은 1억 2천만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생산성도 세계 최고일까요? 현대차 울산 공장 직원은 한 명당 1년에 44대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반면 미국 공장 직원은 한 명당 80대에서 90대를 만들어요. 생산성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울산 노조가 오랫동안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이죠. 컨베이어 벨트 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휴식 시간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맡는 작업 범위도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로서는 재앙이에요. 똑같은 차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생산량이 줄고, 생산량이 줄면 매출이 꺾이고, 매출이 꺾이면 이익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2017년 8월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현대차 울산 공장 조합원 5만 명이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86%, 노조 요구 사항은 명확했어요. 기본급 14만 원 올리고
성과급으로 작년 순이익의 30%를 달라는 거였죠.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기본급 95,000원 인상,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협상은 결렬됐고 8월 20일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공장 5개 라인이 일제히 멈춰섰어요. 하루 3,700직원 내던 공장의 생산량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24일 동안 공장이 멈춰 있었고 9월 15일 드디어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본급 95,000원 인상,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그리고 회사 주식 30주를 추가로 받는 조건이었어요. 노조원 한 사람당 평균 475만 원을 더 받게 됐고 노조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용히 손실액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24일 동안 못 만든 차가 총 8만 9천 대, 차량 한 대당 평균 판매가 2,124만 원으로 계산하면 손실액이 무려 1조 8,900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787억 원씩 손해본 거죠. 노조가 추가로 얻어낸 금액은 총 2,375억 원이었는데 회사가 잃은 돈은 그 8배입니다. 그럼 이 막대한 손실은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신차 가격이 평균 900만 원 올랐거든요. 연간 판매량 70만 대 기준으로 하면 무려 6조 3천억 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협력업체였어요. 부품 납품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은 임금 인상은커녕 일자리를 걱정해야 했죠. 세 번째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신규 채용으로 예정됐던 9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피해본 소비자 70만 명,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 청년 900명 합치면 약 85만 명입니다. 반면 이익 본 사람은 노조원 5만 명뿐, 17대 1 구도예요. 결국 5만 명의 이익을 위해 85만 명이 피해본 셈입니다.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최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은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아틀라스 발표 이후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면서 노조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회사가 자사주 매입한 걸 포함하면 2개월 만에 수익률이 95% 넘게 올랐어요. 자기들이 수혜입은 미래 전략에 제동 걸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울산시는 패닉 상태예요. 현대차가 울산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는데 현대차가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부랴부랴 대책을 찾고는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울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은 이미 문 닫았죠. 부산 르노 삼성도 위기고 광주 기아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제조업 기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울산 공장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아산, 전주, 해외 공장으로 생산량을 다 나눠놨거든요. 울산이 멈춰도 회사는 아무 문제 없도록 판을 짜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7년 어느 날 현대차가 공고문 하나를 붙입니다. 제목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 6개월 과정에 교육비 전액 무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로봇 프로그래밍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가르쳐준다는 내용이죠. 과연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전체 생산직 17,000명 중에 고작 300명만 신청했습니다. 1.7%밖에 안 되는 거죠. 다들 왜 안 했을까요? 당시 게시판에 달렸던 댓글들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여기 12년 차인데 로봇 따위가 나보다 잘할 것 같아? 우리 노조원 5만 명이야. 회사가 감히 우릴 어떻게 하겠어? 저녁에 6개월 공부할 바에 특근 뛰어서 1,800만 원 더 버는 게 낫지. 다들 이런 생각이었어요. 2028년 1월 교육받은 300명은 로봇 관리자로 새롭게 발령났습니다. 연봉도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죠. 같은 해 6월 아산 공장에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50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어요. 1,500명이던 직원이 800명으로 줄었고 700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로봇 교육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교육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9년 1월 마침내 울산 공장에도 아틀라스 1000대 투입이 발표됩니다. 예상 감축 인원은 3000명. 2027년에 로봇 교육받았던 그 300명은 모두 무사했어요. 오히려 승진까지 했습니다. 반면 교육받지 않았던 막 1700명 중 3000명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죠. 확률로 치면 18%, 6명 중 1명은 회사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킹산직은 사실 환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경쟁하기 전, 공장 자동화가 당연해지기 전 아주 잠시 찾아왔던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세계화와 자동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환상은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울산 노동자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통통하지 않게 된 거죠. 노조의 힘으로 임금 올리면 회사는 인건비 싼 나라로 공장 옮겨버립니다. 노동 강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생산성 떨어져서 경쟁에서 밀려나고요.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 막으면 공장은 점점 낡아서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노동자 권리 지키자니 공장이 위태로워지고 공장 살리자니 노동자 희생이 필요해요.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2017년 8월 24일간의 파업이 끝났을 때 회사는 조용히 로봇 공장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파업하면 할수록 공장의 로봇은 늘어날 겁니다. 변화를 외면하면 할수록 설 자리는 좁아질 거고요. 선택의 기회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했을 뿐이죠. 세상은 쉼없이 변하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도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시겠습니까?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